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왜 지금 1980년대 그 이전 70년대 마찬가지지만은 이 한국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전향하지 않고 정권을 가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992년에 그 일망타진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입니다. 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에 지금 현재 한국에서 입당한 사람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죠. 그래서 그 사건, 그 이철우 의원 때문에 여러 가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도 시끌벅적했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기 위해서 어떤 맹세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번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기 위해서 어떤 맹세를 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이걸 눈으로 이렇게 읽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인데 그냥 단순하게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하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정말로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인데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조선이 지켜든 찬란한 주체의 횃불에 따라 장엄한 역사적 진군을 시작하는 성스러운 이 시각에 나는 조국과 민중 앞에 숭고한 사명을 심장 깊이 새기며 영광스러운 우리 전성과 수령님 앞에 나의 전 생애와 생명을 걸고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나는 전선의 명예로운 전사이다. 나는 한국 민중의 애국적 전의이다. 나는 민중과 운명을 같이 하는 민중의 벗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들으면 이제 감이 잡히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사파가 있을까? 정말로 간첩이 있을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나가던 길에서 만날 수도 있는 선배고 또 후배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숨겨달라고 찾아온 적도 있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왜 숨겨달라고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작정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바로 중부지역당 사건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던 세대가 우리 세대죠. 전대협 출범식에 10만이 참여했던 우리 세대. 그 사람들이 수령님의 주체형 혁명가다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벗어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권력을 갖게 됐거든요. 나중에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이었던 황인호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자기는 뭐 좀 수령 절대주의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과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됐다면 어디까지 변화됐을까요? 황인호 씨는 최근에 이 정권 들어서서 강원랜드 이사직에 오를 뻔했거든요. 지금은 간첩이고 뭐고 이런 것이 아예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민주화 운동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현상이 왜 여러분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김강인 박사님께 들은 바로는 북한은 지난 70년 이상 혁명과 통일을 위해서 전진을 했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통일도 북한의 해방과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도 그다지 한 것이 없다. 이게 지금의 현실을 만든 이유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그 조선노동당에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됐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해서 수령님의 주체형 혁명가다 이렇게 선언했던 고한석 씨는 지금은 어느 정도 바뀐 걸까요? 이분이 말하는 소시적에 젊을 때 꿈꾸었던 사회 변화, 그 사회 변화를 지금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사회 변화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이분이 정말 비극적인 사건에 연루되면서 다시 부각이 됐는데, 이분이 지금 최근에 서울시 비서실장이 되기 전에 한국디지털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이른바 정치를 사회과학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 말고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책 한 권을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책이 있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여러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은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책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것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죠. 코끼리는 공화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상징이 코끼리고, 또 당나귀는 민주당을 상징하고 그런데요.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일한 컨설턴트죠.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추천한 사람들 이름 한번 보십시오. 손석희, 황강우, 조국, 김진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대 대표 지성의 강력한 추천. 여러분, 손석희가 대표 지성이었어요. 참 대표 지성이 요거 참 잘해요. 황강우 씨가 누군지 여러분 검색하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조국 대표 지성이 맞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길래 이런 분들이 대표 지성으로 지금 이름이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대표 지성이 얘기하는 핵심이, 문제는 프레임이다. 문제는 실질이고 본질이 아니라 프레임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프레임 전쟁에 나선 것은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죠. 미국 민주당에서 배워온 거죠.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이 책은 한국에서도 2006년에 나왔거든요. 2006년에 번역이 됐어요. 그때는 제목을 미국 진보 세력은 왜 선거에서 대패하는가, 패배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18년에 다시 책을 낼 때는 진보와 보수, 문제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부제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지금 이 프레임 전쟁에서 얼마나 승리하고 있습니까? 평화 프레임, 극우 프레임, 우리 민족끼리 프레임. 정말 지금은 무시무시한 프레임이죠. 심지어 헌법 1조 프레임도 있어요. 민주공화국 프레임. 근데 그 민주공화국의 민주가 자유민주는 아니랍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고한석 씨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들이 제공하는 프레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이들이 제공하는 프레임이 어떤 거대한 거짓의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머리를 깨끗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는 프레임 전쟁이다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문제는 프레임이 아니라 패러다임이다. 지금 저희 법체자유민주연대가 영어 이름을 New Paradigm of Korea로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특정 프레임들에 갇혀서 완전히 꼼짝달싹을 못해요. 탄핵도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거잖아요. 사실은 이 프레임이 프레임도 아니에요. 그냥 덫이에요. 원래 프레임은 틀이라는 뜻이잖아요. 틀도 아니고 덫이거든요. 소위 진보라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죠.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덫을 놓아서 한국에서 정말 이 나라를 자유와 민주주의,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는 반공,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 왔던 세력들 모두 프레임에 집어넣었어요. 재벌 프레임을 집어넣고 적폐 프레임, 부패 프레임이 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프레임들이 가짜다, 거짓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돈에 빠졌을 때 가장 심각한 프레임 2개를 먼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라는 프레임이에요.
지금 소위 좌익들이 말하는 프레임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말하는 그 민주주의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말하는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특정한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우리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들은 다 적이죠. 반동이고 적폐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두 조각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적들이 먼저 우리를 적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적으로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미 후퇴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지금은 프레임 전쟁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쟁이죠. 패러다임. 프레임과 패러다임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프레임은 덫이에요. 하지만 패러다임은 거대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대한 무엇일까요, 여러분? 질적인 장입니다. 뭔가 질이 다른 장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자유민주라는 거대한 품 속에서 이렇게 품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품어줬는데 품 속에서 칼을 꺼내서 찔렀잖아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싸워야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들의 프레임을 깨기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 프레임은 허구다. 왜냐하면 북한은 절대로 우리 민족끼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북한에 똑같이 한국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국적이 미국인 사람하고 캐나다인 사람하고 국적이 한국인 사람이 북한에 잡혀갔어요. 그 중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 국적이 한국인 사람이죠. 지금 납북된 사람들 중에 국적이 한국인이었던 대한민국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돌아왔거든요. 전부 다 뭐 미국 아니면 캐나다 뭐 등등 이런 나라들에서는 자기 국민들을 데리고 왔죠. 일본도 심지어 데리고 갔죠.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혈통이 같아도 못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민족끼리 아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한반도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그 경쟁이 지금도 지속된다는 뜻이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하나의 국가다.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70년 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뭐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안 쓰지 않습니까? 뭐 당국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당국자.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국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름 부르고 욕하고 대한민국 국기 뭐 태극기 드러내지 않고 애국가 드러내지 않고 북한은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반도에서 하나의 나라다. 이걸 주장하고 싶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거짓말로 악용하거든요. 우리 민족끼리인데 왜 같은 혈통인 사람들을 차별합니까? 결국은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을 말하죠. 김일성 민족.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우리 민족끼리, 김일성 민족끼리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민족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폐 반동화 시키고 있죠. 제가 바로 적폐 반동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과 미국과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겨놓고 하는 게임이죠.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설명할 수 없이 악하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으로 보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뭐 승리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또 승리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프레임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끼리라는 프레임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김일성 민족끼리다. 여러분, 이 민족에 들어갈 것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민족이라는 프레임이고 두 번째는 평화라는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프레임은 우리들어 자신들의 혁명, 자신들의 적화 전략에 그냥 백기투항해라 이 뜻 아닙니까? 그런 것을 평화라 그래요. 이재명 씨가 뭐 이긴 전쟁이 뭐
평화, 진 평화보다 못하다 이런 있을 수 없는 반역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지금 경기도지사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무슨 말을 해도 도저히 긍정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전쟁이라도 해야죠. 먼저 침략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략을 해오는데 막지도 않습니까? 정말 이상한 시대입니다. 가짜 평화가 아니죠. 사악한 평화죠. 어떻게 우리가 김일성 민족과 하나가 됩니까? 김일성 민족을 타도해야죠. 그런 갈등은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민족이라는 프레임, 평화라는 프레임, 그리고 하나가 민주주의라는 프레임이에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급 독재를 주장하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오독, 잘못된 이름으로 한국을 지금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지금 여차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주사파 정권은 자신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속이고 있거든요. 여차하면 자신들은 마치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당 이런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보여드렸던 국가별 정당 이념 스펙트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길게 설명을 했던 방송이 있어요. 극우는 덧 이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미국은 우파, 중도, 좌파 모두 제가 세모라고 했는데 미국은 전 세계적인 틀 속에서 볼 때는 굳이 말하면은 미국은 사실은 모두 극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극우가 없다고 썼지만은 다시 말하면 미국은 우파도 중도도 좌파도 모두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좌익들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극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좌익식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도는 별로 없어요. 그냥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이죠. 모두 다 극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한국의 좌익들은 모두 극우라고 프레임을 지어놨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기독교 반공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극우라고 프레임을 지어놨거든요. 그렇게 치면 미국은 극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미국의 민주당이 우리 편인 것처럼, 자신들의 편인 것처럼 계속 위장을 하거든요. 지금 고한석 씨가 쓴 책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도 마치 오바마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벤치마킹하는 것처럼 그렇게 썼지만은 이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여러분 생각할 때 미국의 민주당이 북한이나 중국과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공화당보다 더 본질적으로 저항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오바마가 가장 친한 정치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중에 한 명을 누구를 말했어요? MB 이명박을 말했죠. 지금 이 좌익 정권은 MB 이명박을 감옥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극우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잖아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어요. 가장 친한 사람 중에 하나가 MB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야 정말 어떻게 저런 부끄러운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절필동 이거는 중국에 대한 충성 맹세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충성 맹세를 미국에 가서 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가서 Dear Pelosi 지금 민주당 출신의 하원 의장에게 선물을 했을 때 펠로시는 웃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나는 김정은 안 믿는다. 비핵화? 언제 비핵화한다고 그랬어? 전혀 그런 건 없지. 김정은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니야. 남한을 무장 해제시키는 거야. 바로 면전에서 말했거든요.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죠. 이게 바로 미국 민주당이에요. 지금 심지어 이번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도 적어도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공화당보다 더 심각하게 반대를 할 거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건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마치 한국 좌익들은 자신들이 미국 민주당과 스탠스가 비슷한 것처럼 위장하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죠. 어떻게 미국 민주당이 친중 친북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심지어 펠로시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너네들 왜 일본하고 사이가 나쁘게 됐니? 너무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거든요.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반공, 기독교는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통이에요. 지금 한국의 좌익들이 계속 속여먹고 있거든요. 미국 민주당과 한국 좌파가 뭐 같이 가는 것처럼. 미국에서 속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지만 뭐 계속 속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한국 좌익들은 사실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뭐 시장경제 이런 것을 극으로 다 프레임을 지어버리고 자신들은 절대 극절한 말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김일성주의를 합법적인 틀 속에 갖고 오고 싶어 하거든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쓰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친일 프레임이죠. 친일 프레임. 여러분, 친일 프레임이 왜 필요합니까? 친일 프레임은 김일성 정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말고는 뭐 지금이 일제시대도 아니고 일본이 1947년에 이미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바뀌었는데 왜 지금 친일을 합니까? 지금 친일파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친일 할 때는 언제나 북한이 하고 있는 거짓말, 자신들이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은 일본에 저항했다. 뭐 언제적 얘기입니까? 바로 그 반일, 항일 프레임을 갖고 지금도 저 악마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틀을 그대로 남한 좌익들이 갖고 와서 북한 정권을 정당화시키는 데 쓰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위안부 문제도 북한 정권을 돕는 데 쓰고 있죠. 어떻게 조총련을 돕는 데 쓰고 있습니까? 항일 무장투쟁사. 김일성을 항일의 위대한 영웅처럼 만들어서 소위 주사파들이 늘 학습을 했던 책이죠. 바로 그 틀에서 하나도 안 벗어나 있습니다. 저는 고한석 씨도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틀에서 벗어났니? 당신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그 감동으로 읽었던 항일 무장투쟁사에서 이제 벗어났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친일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종북 세력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승만과 기독교와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극으로 프레임 짓고 자신들은 하나의 반일 프레임으로 무장을 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승만이 틀렸고 김일성이 옳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가 틀렸고 김일성의 적한 노선이 옳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승만 정권의 정체 이렇게 보십시오. 식민지 예속 권력의 독립이라는 간판을 내세운 것과 다를 바 없다. 반미, 미국은 지금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참 싫다, 짜증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메릴랜드 주지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드러났는데 사실 것입니다. 지금 피로 지켜주었는데 얼마나 미국에 대해서 배은망덕이에요. 지금 한국 내에는 소위 말해서 언제나 필요할 때는 미국에 가서 아부를 하고 돈도 뜯어오고 애들도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윤미향, 뭐 임종석 다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시킬 수 있어요, 애들을. 그건 정말 위선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북한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해라.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한테 속아서 우리에게 밥이 되어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좌익들이 자신들이 미국의 민주당과 친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해서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행정 명령을 만들면서 이거는 상원 의장인 펜스, 하원 의장인 펠로시하고도 보고도 하고 합의도 하고 그런 내용이죠.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콩의 자치권이나 평화, 안보,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나 정책,
홍콩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집회의 자유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쇄물, 온라인, 방송 매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검열, 기타 활동, 홍콩 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범죄인 인도와 임의의 구금, 고문 등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모두 규제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트럼프의 이 선언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일국양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에서 제도가 다른 두 개의 나라, 이것을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떼내겠다. 지금까지 홍콩에 주었던 모든 특별한 지위를 이제 다 우리가 앗아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반중국 공산당에 대한 표현이죠. 지금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중국에서 4년 동안 일하고 중국에서 새로운 디지털 독재를 잘 배워왔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처음에 여기서 딱 정리해서